안녕하세요. 스카이 미술학원 윤블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17학년도 건국대학교 실기대회 8부 기초디자인 시범 영상입니다. 갑자기 2017학년도 실기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학기 초반이라 친구들이 기초적인 거, 특히 중입시간 친구들이 기초적인 걸 많이 하고 있을 시기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2017학년도 건국대 실기대 7부, 8부가 중입시반 문제였죠. 그래서 8부는 종이상자, 파란색 종이상자가 나왔고 고무밴드 2개가 같이 실물로 제공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2개 가지고 화면 구성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건국대학교에서 제시어나 제시문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냥 이 소재들 가지고 그냥 화면 구성 연출을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벽면체 기본 형태여서 기본 형태랑 고무줄이 좀 연출할 만한 거리들이 좀 많은 소재죠. 잘 늘어나서 탄성도 있고 꼬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물이랑 같이 있으면 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재밌게 좀 특징을 잘 찾아서 연출했던 그림들이 그때 수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박스 내부에 겉에는 파란색인데 내부는 흰색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내부 안쪽에 화이트랑 블랙으로 내부 면을 먼저 톤을 칠해줬습니다. 일단 화이트랑 블랙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안쪽 면을 잡아주시고, 모서리 꺾이는 면은 블랙을 조금 더 섞어서 잡아주시면 돼요. 이 상자가 두께가 엄청 두꺼운 건 아닌데 조금 살짝 두께가 있는 상자였어요. 지금 밑색은 초벌은 파란색 박스를 깔아주고 있는데 세룰리언과 울트라마린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시범을 여러가지 하면서 느낀 건데, 건대에서는 파란색하고 옐로우나 파란색하고 오렌지 계열이 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쪽 계열 컬러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개인 피셜입니다. 네. 하다 보니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주제부로 많이 쓰는 컬러들이죠. 이 화면 구성할 때 일단 근경에 박스 하나 깔아주고 위에 주제부 열려있는 박스와 부주제, 포인트 주제로 작은 박스가 고무줄에 좀 감겨있는 거, 그거를 좀 연출을 해줬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박스를 꾸기거나 찢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때 수업할 때도 그랬었고, 몇 년 전이야? 벌써 이제 2011년 전이니까 네, 4년? 벌써 3, 4년 전인데 이때만 해도 꾸기거나 찢거나 이런 연출은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건국대 준비할 때는 오히려 그 고유의 형태를 좀 잘 유지를 하면서 화면 구성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은데, 지금 문제풀이를 이렇게 다시 한다면 박스를 조금 더, 저는 그래서 좀 더 꾸겨줬어요. 꾸겨주고 조금 더 과하게 해서 살짝 찌그러지고 찢어진 표현도 가능할 것 같네요. 고무줄이 어쨌든 물리적인 힘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았을 때
조금 더 구겨질 것이라고 연출을 좀 하는 거죠. 지금 중간면하고 어두운 면을 잡아줬습니다. 제가 주제부에서 중간 어두운 면을 조금 잠깐 헷갈렸어서 그때 시범할 때도 친구들한테 오른쪽에 했다가 다시 앞쪽으로 바꿨습니다. 어둠을 잡을 때는 인디고까지 좀 섞어주세요. 인디고 섞어주셔서 인디고를 안 섞고 블랙을 바로 섞게 되면 조금 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 쓸 때 어둠으로 넘어갈 때 중간에 한번 인디고가 섞인 컬러로 조금 더 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채도가 좀 살아나면서 어둠이 좀 강하게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크게 덩어리 면칠해주고 이제 구겨진 거 따라서 명암도 넣어주고 모서리 이런 박스류가 나오면 모서리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모서리가 딱딱 정확하게 끊어져 있지 않으면 그 박스의 고유한 그 약간 딱딱한 느낌이 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모서리 정리는 항상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면서 바로바로 이제 그림자도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어차피 같은 계열로 그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림자도 포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같은 컬러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한 번에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뭐 마카로 잡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감으로 일단은 먼저 그림자를 좀 잡아주고 마카로 다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죠. 자, 밑에 박스에서도 이제 뚜껑이 닦여져 있는 거라서 일단 크게 면칠을 하고 나면 그 뚜껑에 대한 명암을 또 따로 잡아줘서 닦여있는 연출을 또 해주셔야 돼요. 묘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무줄에 대한 박스에 겹쳐져 있는 고무줄의 그림자도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림자 처리를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좀 더 명확하게 떨어뜨리는데 좀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초반에 할 때 빨리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본 덩어리가 다 잡혔다고 하면 그래서 붓을 이제 작은 걸로 바꿔가면서 조금 더 모서리를 한 번씩 더 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무줄을 칠해줬는데요. 노란색 고무줄이었어요. 노란색 고무줄이라서 옐로 딥으로 좀 밑색을 한번 깔아줍니다. 근데 이 고무줄을 할 때 조금 고무줄 남기는 게 좀 어렵다, 좀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칠하는 게 좀 어렵다 싶은 친구들이 꽤 있죠. 그래서 조금 얇은 선들은 그냥 무시하고 상자 밑색을 그냥 까시는 게 낫고 조금 넓은 애들은 남기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넓은 면에 있는 선 요소들까지 다 덮어버리면 박스 칠할 때 덮어버리면 나중에 닦아내고 뭐 막 칠하고 이런 게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얇은 애들은 솔직히 뭐 다 밀어서 찾는 게 훨씬 빠르고 면칠도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넓은 애들은 최대한 남겨서 칠해주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다 발라주고 있는데요. 일단 옐로우
딥으로 한번 쭉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명암을 좀 찾아줘야 돼요. 저는 다 남겨서 칠한 상황이어서 그냥 바로바로 다 칠해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가 다 덮은 상황이면 한번 좀 닦아내고 해주셔야겠죠? 근데 저도 가까이서 보면 좀 다 파란색 박스 칠할 때 좀 삐져나가고 뭐 이랬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건 근데 나중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삐져나가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중간색을 이제 옐로우 딥에서 오렌지를 살짝 섞어서 고무줄의 중간면과 어두운 면을 잡아줬습니다. 고무줄을 바로 옐로우 계열에서 브라운 계열로 넘어가도 되는데 바로 그렇게 넘어갈 경우 약간 고무줄이 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중간색은 오렌지를 한번 잡아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좀 타는 느낌을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고무줄은 정말 연출하기가 좋은 소재인데요.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엄청 쭉 당겼을 때 느껴지는 그 약간 엄청 당겼을 때 고무줄이 되게 얇아지면서 이제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연출을 하면 되게 긴장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라면 만약 이런 고무줄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그런 긴장감을 주는 요소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물을 받고 좀 소재 분석을 진짜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서 탄성은 어느 정도인지, 뭐 감길 때 또 어떤 느낌인지, 걸쳤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여러 가지를 실물로 보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사진 아무리 뭐 다양한 각도로 있는 사진들을 본다고 해도 정말 실물로 보면 사물들, 소재들이 정말 관찰할 것들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냥 이미지 한 컷만 보고 그리려고 하다 보면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수업할 때 실물 관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실물을 보려고 보고 관찰을 하고 있는데 관찰력은 정말 많이 실제 실물 가지고 관찰하는 게 정말 많이 늘어요, 관찰력. 그림 자료들도 보고 워낙 요새는 검색만 하면 다 나오니까 그림 자료, 그려져 있는 자료들도 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 사물을 관찰을 해서 드로잉만이라도 좀 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수업할 때 이제 관찰을 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평소에도 그냥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정말 그냥 보면서 구조적인 파악도 좀 해보고 기능도 파악을 해보고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관찰을 해보는 게 진짜 관찰력을 키우는데 최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할 때도 실물을 보고 구도를 잡을 때랑 정말 그냥 이미지만 보고 할 때랑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물론 입시반은 이제 입시반 가면서 내공이 쌓여있기 때문에 바로 소재만 보고도 바로 연출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런 게 기초 디자인은 특히 뭐 입시반만 가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비반 때부터 정말 기초를 많이 쌓아놔야 돼요. 실제로 정시나 뭐 수시 주제로 예비반 때 하는 수업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기를 다시 묻게 되는 거거든요. 고무줄에 이제 어둠을 잡을 때 이제 번트 엄버를 같이 섞어주는데 조금씩 지금 하는 거 보면 약간 꺾이는 면 모서리 위주로 조금씩 찍어주고 있거든요. 정말 어두운 면에 있는 애들은 좀 넓은 양으로 어둠을 발라주고 있고, 모서리 위주로 특히 찍어주는 게 고무줄이 타지 않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꺾인 면의 모서리는 꼭 좀 눌러주는 게 좋아요. 고무줄이 옆에 두께가 있어요. 그 리본이나 비슷한 류로 이제 리본 같은 경우는 되게 얇아요. 두께가 얇기 때문에 모서리를 막 찾아서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두께가 있는 고무줄 같은 경우는 좀 모서리를 꺾인 면을 좀 꽉꽉 눌러서 두께 있는 걸 좀 표현을 해주는 게 더 고무줄처럼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무줄 할 때 막 감아서 꼬여져 있는 그 꽈배기 틈 모양도 연출을 할 때 되게 포인트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드로잉도 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그 박스 면치를 하면서 좀 삐져나가고 정리가 좀 안 됐던 부분을, 특히 밝은 면에 그 파란색이 좀 묻어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옐로우에 화이트까지 조금 더 섞어서 밝은 면을 조금 더 밝게 찾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의 한 방법인데, 조금 밑색을 깔면서 좀 덮어졌던 부분들, 좀 삐져나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정리되는 과정이 꼭 있어야 그림이 조금 더 완결미가 생겨요. 단단하게. 그런 게 정리가 안 되고 막 지저분하게 하고 끝난 상태면 아무래도 봤을 때 정말 미묘한 차이인데 밀도가 좀 다르죠. 뭐 이런 거는 근데 물감으로 하셔도 되고, 나중에 좀 색연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얇은 애들은. 저도 나중에 색연필로 또 정리를 한번 해줄 거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물감으로 할 수 있는 정리는 좀 해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색연필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탁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자, 이제 고무줄을 다 칠하고 나면 박스에 이제 살짝 밝은 면을 조금 지금 닦아내주고 있는데요. 박스도 종이에요. 종이라서 조금 닦아내서 표현을 해주는 게 조금 자연스럽습니다. 밝은 면에 모서리 위주로. 그리고 나서 화이트를 찍을 때도 조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구겨지는 거나 뭐 딱 꺾이는 면 이런 거 위주로 찍어주는 편이에요. 만약에 내가 박스를 좀 반듯하게 그렸으면 앞에 모서리만 좀
찍는 게 좋죠? 이게 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찍기보다는 모서리 위주로 좀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실기대회 때 수상작들을 보시면 그때 7부, 8부가 보통 예비반,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1, 2부로 좀 갑자기 바뀌었었는데 원래 7부, 8부가 예비반이 실기 1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7부, 8부 쳤던 수상작들을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문제도 너무 좋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준입시반 문제로는 너무 좋았고, 기초를 딱 물어볼 수 있는 주제였어서 그때 수상작들을 좀 많이 보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때가 8부였고 7부 문제도 괜찮았거든요. 일단 박스가 기본적인 육면체의 정말 기본적인 형태인데, 박스를 잘 그릴 수 있으면 웬만한 다양한 다른 파생되는 형태들은 정말 다 잘 그릴 수 있어요. 지금 화이트를 찍는 것도 모서리에 꺾이는 면 위주로 좀 찍어주고 있죠. 지금 모서리 고무줄도 마찬가지로 그 모서리 잡았던 거 위주로 화이트 좀 찍어주고 있어요. 고무줄 같은 경우도 많이 찍어줄 필요 없고 좀 모서리 위주로만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도 기초적인 형태로 할 만한 게 우유곽. 우유곽도 굉장히 브러싱 연습하기도 좋고 화면 구성 연습하기도 되게 좋죠. 자, 이제 색연필로 한 번 더 고무줄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밑색을 이미 넓은 면을 깔다 보면 이 고무줄이 정리가 좀 안 된 상태들인 경우들이 있어서 색연필로 반드시 꼭 마감을 좀 해줘야 됩니다. 특히 아웃라인 위주로 정리를 해서 좀 딱 떨어지게 해주는 게 좋죠. 이게 진짜 정리가 제가 매번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리는 꼭 무조건 하고 가셔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진짜 모서리 정리만 잘 하셔도 그림이 훨씬 완결미가 생겨요. 근데 이 정리는 항상 강약을 좀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라인 막 따듯이 하지 마시고. 박스 두께도 좀 안 보였던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레이 색연필로 조금 더 찾아주고 있죠. 이렇게 모서리 정리도 해주고 근데 이 박스 같은 경우는 워낙 색감이 진하게 들어가 있는 박스여서 배경하고 일단 잘 떨어지는 상태라서 크게 외곽 정리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카로 조금 디테일하게 잡지 못했던 그림자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있죠. 이게 물감으로 일단 한번 올리고 막 그림자를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마카 자국도 좀 덜 나고 덜 보이고. 뭐 바닥 배경인 경우에는 바로 뭐 마카로 그냥 하기도 하고, 그래도 물감을 살짝이라도 좀 발라놓고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그림자는 조금 연하게 1번이나 3번 잡아주시고, 조금 뭐 꺾이는데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5번까지 써서 좀 더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가 뭐 할 게 없어 보여도 박스가 기본 형태가 기본적으로 복잡하지 않아서 할 게 없어 보여도 진짜 계속 정리하면은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그래도 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습관을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마무리할 땐 항상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마카와 색연필로 마감을 꼭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뭐 정리하지 않아도 될 때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항상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근경도 모서리 정리는 꼭 해주셔야죠. 시범용 스케치를 좀 할 때는 조금 시간이 그래도 없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리다 보면 뭘 자꾸 넣게 돼요. 그쵸? 여기도 근경에도 고무줄 더 끼우려고 하다가 안 넣었습니다. 블랙 색연필도 마무리할 때 어둠에서도 어둠을 했다고 끝내시면 안 되고, 어둠 안에서도 정리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색연필 항상 뾰족하게 깎으시고. 네, 그러면 마무리 됐습니다. 감사합니다.